대표적으로 이제 치료 방법 고려하시는 게 약, 주사 그리고 수술이 있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약은요. 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관절 염려에 대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네, 실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통증이 있고 염증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약물 처방을 상담드리면 벌써부터 이렇게 먹으면 내가 80, 90 돼서 약으로는 도저히 통증이 조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증은 참으시면 참으실수록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10 정도의 자극의 통증이 있었던 것에서 참으시면 점점 2, 3만큼의 자극이 와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건데요. 그래서 통증은 적절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더 덜 느끼게 하는 방법이고 실제 초기에 쓰는 진통 소염제들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통증을 참는다는 게 결국에는 안 움직이시게 되기 때문에 다른 약이 추가되는 경우 있습니다. 당뇨약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통증을 잘 관리하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물은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표 보시는 바와 같이 간 독성이나 신독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물을 처방받으실 때 선생님과 적절한 주기로 혈액 검사를 해서 기능을 확인하시면서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관리하고 내성 없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단순 진통제 말고 뭐 그냥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왜 관절 뭐 좋아지려면 글루코사민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치료제가 아닌가요, 교수님? 네, 일단 근본적인 치료는 이미 좀 손상이 많이 됐다면 수술만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 같고요. 초기 1단계, 2단계라면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게 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진통제가 아니고 거기에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걸로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말씀처럼 글루코사민은 건강 기능식품이죠. 그래서 뒤에 약 뒤에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보조적인 요법이 된다는 것. 더 근본적인 것은 운동을 하시고 적절하게 영양 섭취하시는 게 초기에는 근본적인 치료고 3, 4단계 가시면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영양제보다는 병원 처방이 우선이라는 거 강조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약에 의해서 주사 넘어가 볼게요. 주사도 많이 신경 쓰이시죠? 한 번 물 빼는 주사를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한다. 주기적으로 물을 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네. 뭐 이제 흔하게 있죠. 근데 이제 물을 빼면 그다음에 또 빼야 된다.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물 차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골관절염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물이 차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우리 관절 안에는 소량의 물이 있습니다. 한 3에서 5cc 정도 물이 있고, 근데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활액막이라는 관절 주머니가 있거든요. 거기서 염증성 물질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 다치면 진물 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피부랑은 다르게 피부는 상처가 이제 아물 수 있는 도움이 되는데 무릎에 생긴 삼출물들은 오히려 관절 연골에 손상을 더 진행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쨌든 제거해 주는 게 일단은 맞는 방법이고 자꾸 물이 찬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주치의와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주사 치료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골을 새로 만드는 주사가 있다? 연골 주사에 대해서 얘기인데 솔깃하네. 이게 실제로 연골 재생을 해주는 건가요? 그게 아마 연골 주사라는 이름에서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예. 연골 주사는 그 관절액의 한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은 연골을 만드는 주사는 아니고 연골액의 가장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원래 그 연골액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의 증상이 있고요. 대부분 주사를 맞게 되면 항염 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되고 또 이 연골 주사는 나라에서 다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제형으로 나와 있고요. 대부분 일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맞거나 6개월에 딱 한 번 맞는 제형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없는 연골이 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과신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주사.
뼈 주사를 맞으면은 뼈가 녹는다더라. 일단 이 뼈 주사가 무섭네요. 뭘까요? 네, 뼈 주사라는 거는 성분은 스테로이드 성분이고요. 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관절 안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는 이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맞으면 염증이 확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맞으면 효과가 좋긴 한데 문제는 이걸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일년에 뭐 3번, 4번 이상 맞게 되면 그 주변의 퇴행성 변화, 특히 연골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소량 맞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겼을 때는 요거를 잘 이용하면 또 좋은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의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과하면 안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수술에 대한 궁금증 남아 있습니다. 자, 수술에 대한 궁금증은요. 오다리를 고치면 인공관절 안 해도 된다? 이거 진짠가요, 송 교수님?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오자다리 교정 수술은 인공관절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오자다리가 있으면은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자다리 변형이 있으면은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특히 무릎 아래쪽 다리 쪽에 경골을 근위부를 80-90% 절골 뼈를 이렇게 잘라내서 교정을 한 다음에 그 금속판으로 야. 고정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좋네. 그래서 이 수술은 관절염 진행하는 걸 막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증상 완화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환자에서 네. 주로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할 때는 또 하고 나면은 목발을 짚는 기간이 거의 2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또 합병증으로 무릎의 이제 교정 각도가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또 그 신경이나 혈관 손상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적응증에 대해서 신중하게 상의해 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치료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관절염이에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네. 추후에 관절염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절염이 지금 1기나 2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4기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또 중간에 관절 운동이나 아니면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먹는 약으로 조절하면서 지낸다면은 또 얼마든지 관절염이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이 있다고 무조건 하는 수술이 아니고 관절염이 심하고 그에 일치하게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 그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또 관절염이 심하게 있어도 약이나 운동으로 본인이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인공관절 없이도 평생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